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2일 세 번째 영상인데요. 여의도 정치판 그리고 언론의 무관심 속에 자가발전 중인 한 사람이 있죠. 이준석입니다. 요즘 조중동에서 이준석을 찾기 힘들죠. 힘든 이유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가치 하락입니다. 보수 정당 안에서 보수를 공격하니 좌파 언론에서 재밌거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또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와서 열심히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보고만 있어도 재밌는 카드인 거죠. 좌파가 장악한 언론에서 재밌고 핫한 패널이었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한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부도덕과 국민의 극혐으로 등극하면서 언론도 이준석을 다루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치는 부분, 리스크만 안고 재미를 못 보고 있으니 손절하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 중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럽게, 그리고 조국보다 더 어이없게 철판 깔고 그냥 마구 짓거리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가장 여의도스러운 문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할 정도의 급이 아닌데, 최근에 그 대구의 홍준표 시장께서 이준석과 한동훈은 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이 그것을 본인의 충실하게 본인의 해석으로 한동훈보다 내가 위야, 내가 당대표를 해봤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프 올려치기를 한 거죠. 여기에 힘입어 본인이 한동훈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건방스럽고 가짠다라고 말하는 게 답이 아닐까 보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하겠다. 이분은 과거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과연 지구당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평소에 깊게 고민하신 분들은 없을 것이다. 지구당 부활은 여의도에 있는 몇 명의 의원들, 원외 정치인들만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석으로 보는 거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최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부활이 떠오르기도 했죠. 지구당은요, 과거 지역구마다 존재를 했습니다. 정당별로 지역 사무실을 운영을 한 거죠. 각 지역의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창구 정도로 역할을 했는데,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직원도 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왜곡돼서 불법 정치 자금의 창구로 사용됐다는 점이 크게 부각돼서 2002년에 한나라당, 예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에서 차떼기 사건,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이 발생한 뒤에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시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04년에 통과되면서 이 지구당은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협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당협위원장이 그냥 지역위원장 정도로,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을 당협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그냥 가는 거죠. 이 역할을 대신 한다는 게 참 힘든 게, 그 지역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원내로 진입하지 못한 원외 인사가 그 당협을 꾸리는 거예요. 자체의 조달로,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활동하는 부분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 지역의 지역구를 따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그 지역에서 패배를 하면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겁니다. 원외 인사가 되면 지역구를 정리하게, 그 당협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가 조금 주어지는 부분이
덜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을 다니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봤겠죠. 정치 입문을 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창구가 없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도움이 없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득권을 깨고 정치 신인, 청년들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그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이 뭐 시의원, 구의원을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고, 그 국회의원 밑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딸랑딸랑거리면서 공천을 받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 구도죠. 이 부분을 정치개혁이라고 부활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한동훈이고, 20년 전에 그런 차떼기 사건들, 불법 정치 자금의 창구로 쓰이는 지역구가 아니라 조금 더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한다라든지 이제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정치개혁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도 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와 정치 자금 문제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착이 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어서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냈다는 자체가 여의도 사투리에 찌든 것이다 라고 한동훈을 저격했습니다. 니 따위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예전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때 보면 팔도 사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가는 데마다 여기가 내가 뭐 어디든 이런 말을 붙여 팔도 사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서 공부했다, 이런 말들을 했죠. 지금은 또 가장 여의도스러운 문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고 너무 빨리 세속화됐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세속화라는 말은 이준석이 하면 안 됩니다. 26이었어요? 아니면 28이었어요? 시알리스 두 알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터트리자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로 성상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소시효 만료로 성상납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으니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이준석이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이준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화합형 지도자를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찾는다고 하면 아마 윤상현 의원이 될 것이다. 저는 과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뛸 때도 보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지금 뭐 서로 배신자 탄핵의 책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4명 자체가 탄핵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탄핵 찬성하고 탈당한 사람, 탄핵 찬성하고 잔류한 사람, 탄핵 찬성하고 뭐 사라진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했던 검사, 이런 그 4명 자체가 다 탄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준석이 이걸 건드렸는데요. 윤상현 후보가 선명하게 한쪽 사이드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외려 지지세가 잘 붙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정치색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윤상현 후보를 한번 보면요.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목한 측밖에 8인입니다. 누구누구였냐면 이정현, 조원진, 김진태, 서청원, 이장우, 윤상현, 홍문종,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를 만들었고, 동시에 당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8명을 탈당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친박계 실세로 꼽히면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당대표였던 김무성을 향해서 취중 욕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당내 경선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해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 당을 나가야 했지만 본인 스스로 재선에서 성공해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하면서 다시 돌아온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오히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더 증명해 보인 것으로, 사실 뭐
탄핵에는 반대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준석처럼 물꼬를 튼 사람이 아닌가 보는데요. 대통령 특사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죠.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대통령 특보를 맡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정무특보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 김재원,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빵 다녀오셨죠. 근데 윤상현은 그때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안을 연계해서 여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혼자 생각을 이렇게 짓거렸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지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당보다 더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건 다시는 국민의힘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준석 몰아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별난가 했는데 아니었다. 네 생각이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김기현 대표를 세우고 몰아내려고 했다. 그러고 한전위원장을 세우고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대통령은 별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하나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요. 이준석이 별난가가 아니고 이준석을 몰아낸 게 아니죠. 이준석은 본인의 성상납 의혹 때문에 새벽 1시에 이준석의 최측근을 내려보내서 성상납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7억 각서를 쓰고 그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교사한 내용이 들통이 나면서 당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하면서 당원권 자체가 정지가 되면서 당대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에 이준석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가진 성상납, 부도덕한 성상납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기현 대표를 세우고 몰아내려 했다. 이것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준석과 내통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카드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뭔가 휘두르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이유로 김기현을 만났다. 내가 김기현과 내통한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글을 쓰면서 김기현이 페북으로 사퇴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세우고 몰아내려 했다. 아니요. 한동훈은 총선을 마무리하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했던 김경률이 말이앙 발언을 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을 여기에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또 없고 저기에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본인 생각에 당대표 후보로는 진짜 김건희 여사가 오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랍니다. 이 건강한 당정관계에 퇴퇴퇴 회방을 놓고 있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전혀 무관심하고 거기가 세워진 그 당 대표들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용산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끌어다가 어그로 끌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끌고 오는 거죠. 이준석 성상납 곧 갑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력 사기로 이번에 선거에도 또 나갔던데 선거법 위반이죠.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선거 공보물부터 시작해서 학력에 대한 기재가 사기입니다.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언론이 재밌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반응이 없고 감흥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서울대 법대 반장 선거랍니다. 서울대 법대 너는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너는 성접대를 나왔죠.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모두 서울대 법대다. 서울대 경제학과 윤상현 후보를 빼면 완벽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민의힘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것도 프레임 잡는 거예요. 법대로 나온 사람들이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희룡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고 함께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프레임 잡고 있죠. 그러면서 당이 엘리트주의적으로 비치고 있고 법대 출신들이기에 형사적인 문제만 다루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 목표가 야당 대표 감옥 보내는 게 돼버렸다. 범죄자가 재판 지연부터 시작해서 법관의 탄핵,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질서를 해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고자 하는 정부를 향해서 야당 대표를 감옥 보내는 게 목표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하고 싶은 것 하나밖에 없는 한 검사 출신 정치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아이고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요즘에 쉴 때 많이 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격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대통령 하고 싶다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던가요? 이준석이 가장 못된 게 본인의 생각을 마치 사실인 양 어디서 주워 들어서 또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마구 짓거리고 있는데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준석이죠. 중국의 애완견 정도로 생각되는 게 이준석이 아닐까 하는데 이준석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전 유성에서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곧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 곧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언론도 정상화되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패널들로 재미 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건강해지려면요. 제일 먼저 퇴출 1순위가 이준석이 아닐까 합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 성상남, 무고죄 이것부터 네 입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